15번은 진로 성숙도 검사 CMI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 태도, 촉도, 하위 촉도 5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오냐면 결, 참, 독, 타, 성향, 태도. 앞에 있는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채점을 매기 때문에. 그래서 결참, 독타, 성향, 결참, 독타, 성향, 태도. 태도가 뭐겠어요? 태도, 촉도 5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결정성이라고 하는 거고, 참여도라고 하는 거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고, 타협성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결참, 독타, 성향.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이다. 내가 이제 진로 방향을 선호하는 것에 진로 방향을 잡겠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높은 사람은 결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결정 확신입니다. 결정 확신. 자, 그 다음에 2번째 참여도. 이건 쉬워요. 진로 선택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 정도니까 참여도. 그 다음에 독립성. 이것도 쉬워요.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독립성이다. 성향입니다. 성향은 준비 성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준비 성향. 자, 준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향. 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도를 나타낸다.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나 준비의 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성향이다. 그래서 준비 성향을 머릿속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타협성입니다.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욕구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따라서 내 욕구가 있고 현실 간에, 욕구와 현실 간에 타협 정도, 타협이란 말이 들어가요. 타협성은.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 내담자의 욕구와 현실에 대해서 타협하는 정도가 말 그대로 타협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걸 외웠으면 요 2가지만 좀 더 아시면 돼요. 아,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들어가구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2번째 암기법입니다. 이걸 한 문제를 쓰시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답안을 써 내려갈 때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 같은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15번 해결했습니다. 16번 들어갑니다. 자, 16번은 스트레스 요인인데요. 3가지를 써라라고 했는데 앞에를 보니까 개인 성향이 아니에요. 직무하고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직무하고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 3가지 쓰고 설명해라. 그러면은 직무와 조직 관련해서는 과제 특성이란 게 있고요. 역할 갈등이 있고 역할 모호성이란 게 있어요. 요 3가지를 쓰면 돼요. 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3가지 정도만 쓰시죠. 과제 특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일의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과제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제목이 과제 특성이잖아요. 따라서 과제 특성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단조로운 자동화는 일에 대한 흥미, 참여의식,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자동화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과제란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과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가 쉽게 노출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할 행동이 자신의 신념 체계와 달라요. 또는 개인에게 상호 모순되는 역할 기대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행동을 취할 것인가 갈등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역할 갈등이거든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행동, 개인의 역할이 할게요. 역할과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이 다른 경우 이 역할이 바로 이제 일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역할과 가치관이 다른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러한 포인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할 갈등이었습니다. 역할의 모호성에 대해서 보시죠.
자, 역할의 모호성입니다. 역할 모호성은 개인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의 한계라든지 직무 목표가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료하지 않다. 명료하지 않다. 그럼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받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개인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의 한계라든지 직무의 목표 이런 것들이 모호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 그대로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죠. 과제 특성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역할과 내 가치관 신념이 모순되었을 때 갈등이 발생해서 스트레스가 높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 그 다음에 책임의 한계, 그 다음에 직무의 목표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모호할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세 가지를 나열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직무,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 세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직업 심리학에 해당되는 5문제를 풀어봤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는 이 직업 심리학이 좀 쉽게 출제된 겁니다. 다른 때에서는 상담학의 문제가 좀 더 줄어들고 심리학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심리학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순탄하게 심리학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학의 문제가 좀 많았고 상담학에서 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보였다는 것이 2015년도 제3회차의 총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직업상담사가 될 수 있죠. 실기시험 준비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라이팅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웠다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못 쓰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제가 설명할 때 이해 위주로 설명시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것을 라이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